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신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요, 만성 두통의 원인, 의외로 목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두통은요, 정말 간단한 두통도 있지만 평생을 이 두통 때문에 고생한 분도 종종 만납니다. 두통이 심할 경우에는요, 정말로 두통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그리고 구역질, 구토, 심지어는 두통 때문에 치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통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을 올리거든요. 두통의 원인 90% 이상은 원인을 모릅니다. 네. 대개 기질성 원인이라고 하죠. 기질성 원인, 병이 있어서 생기는 두통은 10%가 아니죠. 한 거의 5% 미만일 거예요, 아마. 거의 CT나 MRI 같은 거 찍어서 뇌에 종양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는 거의 5%도 안 됩니다. 대부분 90, 95% 이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기질성 두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비기질성 두통도 역시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또 몇 가지 그러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더라라는 것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척추 전문의인 관계로 오늘 그런 비기질성 원인 중에서 척추와 관련된 두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죠. 뭐죠? 경추? 목. 목에서 발생한 목 때문에 생기는 두통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우리 목을 혹사시키는 환경이다. 네. 과거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를 즐겁게 했던 시기는 없었다. 네. 저는 제 세대는 저 삐삐 세대입니다. 삐삐 세대. 삐삐는 울리면 봤거든요. 삐삐 울리면. 계속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지하철, 버스에서는 주로 여자친구가 얘기했죠. 예, 여자친구가 손잡고 얘기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 세상이 변했어요. 스마트폰에서요. 환자분의 그 진료, 혈압, 어떤 진료 기록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처방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잠잘 때 빼놓고는 과연 제가 목을 편안하게 피고 하늘을 바라본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산책할 때 가끔, 그죠? 우리의 목은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다. 자, 우리 목은요,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앞이 볼록, 귀가 오목. 창조주가 만들었습니다. 자, 경추는 이렇게 생기거라. 왜? 이렇게 해야지만 너는 앞으로 삶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로 노력해서 만든 건 그 각도가 그거예요. 네. 그 각도가 무너지는 순간 너의 몸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 잘 아껴 써 라고 만든 게 바로 그 각도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 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목이 하는 역할 많습니다만 목은 바로 우리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가정해본다면 평균 3에서 7kg 되거든요. 이 3에서 7kg는요 굉장히 무겁니다. 여러분 볼링공 들어보세요. 3에서 10kg 무겁거든요. 그 무게의 머리를 받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 빼놓고 하루 종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이다. 그러면은 이 목이 병들지 않도록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고안된 각도가 바로 C자다, C자. 앞에가 볼록, 뒤가 오목.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 각도를 위협시키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그리고 업무 환경, 컴퓨터. 네.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의 각도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컴퓨터를 보게 되면 반대로 꺾입니다. C자가 아니라 이렇게. 귀가 볼록, 앞이 오목. 이게 뭐예요? 역시자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앞이에요. 이렇게 해서 머리가 받쳐서 되게 되면은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 탱탱, 그죠? 우리가 움직일 때 최대한 압력을 흡수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각도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일자목, 역시자목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눌릴 때 탄력이 없습니다. 눌릴 때마다 뒤에 있는 척추뼈의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앞은 스프링이 가능하지만 뒤는 스프링이 안 돼요.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뒤에 있는 근육과 관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역시자목이 되신 분들은
서서히 척추 뒤에 있는 뼈의 관절이 망가지면서 근육이 망가지면서 그 다음에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거죠. 목에 있는 근육은요, 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에 있는 근육은요, 위아래로 뻗치는데 위로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은 서서히 올라가서 두피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피 근육. 여러분 머리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머리에도. 밑으로 쭉 가게 되면은 바로 어깨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팔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에 있는 근육이 팔까지 가지 않지만 팔의 근육은 목에 있는 근육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뒤에 있는 날개뼈 있죠? 견갑골.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의 근육은 무엇이다? 바로 톨게이트다. 톨게이트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들어오는 차도 나간 차도 문제 생깁니다. 이게 톨게이트예요. 여기서 문제 생기게 되면은 위에도 문제 생기고 어깨도 문제 생기고 팔도 날개뼈도 같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처음에 목만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통을 유발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경추성 두통. 목에서 기인한 두통. 특징이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에서 기인한 두통이기 때문에 두통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바로 뒤에요. 여기가 그렇게 아파. 그래서 서서히 여기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이 두통이 옆과 측두부와 전두부로 올라온다고 표현해요. 선생님, 저는 평소에 여기가 막 송곳으로 막 쑤셔요. 뭔가 막 기분 나쁘게 쑤시다가 요즘은요, 옆에 아프면서 눈 쪽이 좀 이상해요. 막 시야가 좀 흐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너무 아파요. 시작은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할 게 뭐예요? 머리 검사예요? 아니요. 목을 찍어요. 목을 찍으면은 여지없이 목이 심한 역시자거든요. 목에 있는 근육이 머리에 있는 근육을 같이 조여서 두통 유발할 때는요, 두피 근육 밑에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바로 후두신경입니다. 후두신경. 머리도 뒤에 있는 머리 뒤에 있는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후두신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신경을 목과 두피 근육이 꽉 조입니다. 조이게 되면은 신경이 눌려가지고 찌릿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징적으로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귀 옆까지 찌릿하는 전기 오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두신경통, 경추성 두통 같은 말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런 분들은 검사가 머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경추 치료를 먼저 하시면은 잘못된 목의 각도를 교정하면서 목의 근육을 치료하시게 되면 신기하게 두통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목에 있는 근육은 밑으로 갈 때 어깨로 간다. 따라서 목에 있는 근육이 많이 망가지는 분들은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네. 근육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이 병들어 버리면은 근육은 굳어버리거든요. 굳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돼요. 왜냐면은 근육이 굳어버리니까 자꾸만 아파요. 아파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360도 돌리던 관절을 자꾸만 안 쓰게 되죠. 안 쓰게 되면 뭐가 온다? 오십견이 온다. 예.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오십견이 온다. 오십견도 알고 보면은 목에서 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십견 걸리신 분들은 치료를 하면서 목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추성 두통 치료 방법, 마사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손으로 엄지손가락 해보세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뒤에 만져보시면은 뒤통수 뒤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귀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뭐가 쑥 들어갑니다. 여기 만져보시면은 이게 바로 후두신경이 나오는 그 출발점이에요. 여기를 가볍게 눌러보시면 아파요. 그죠? 한번 안 아프시면 옮겨보면서 한번 만져보시면은 아파요. 아프죠? 동시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면서 누르셔야 돼요. 올리면서 고개를요 젖히세요. 젖힌 상태에서 허리 구부리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시고 들어 올릴 때요 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해볼게요. 만지고 주무르면서 허리 펴고 제끼면서
들어 올리되 턱은 올라가면서 5초 5, 4, 3, 2, 1 내리시고 살짝 어지러워요. 그죠? 예, 어지러운 게 뭐에 의미하지 아세요? 어지러우신 분들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 이게 건강하신 분들은 어지러울 수가 없거든요. 이 마사지 운동법은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 지압을 하기 때문에 통증, 두통과 목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운동은요, 여러분, 역시자목을 시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마사지법은요, 횟수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다다익선, 많이 할수록 도움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어지러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척추질환 유전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